안녕하세요, 신잡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창업 꿀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템 선정하기입니다. 되게 진부한 표현 중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창업에 있어서 아이템 선정은 아마 반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또 셋업이 잘 돼 있어도 아이템이 잘못되어 있다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5가지 원칙이 좀 있는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선정 원칙 첫 번째, 아이템을 먼저 찾아라. 아이템 선정 원칙인데 아이템을 먼저 찾으라니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시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아이템을 찾고 창업을 결심하시기보다는 창업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객이 약간 전도된 상황인데 확실한 아이템을 찾은 뒤에 천천히 창업 일정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좋은 아이템을 찾아봐야지. 이 상황에서 좋은 아이템이 과연 눈에 띌까요? 물론 뭐 눈에 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창업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평소에 내가 나중에 창업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템을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시면 이게 아이템이 눈에 띕니다. 분명히 떠요. 창업을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분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템을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때 창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선정 원칙 두 번째, 나를 파악하라. 내가 하는 사업이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나를 파악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파악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내가 또 어떤 것을 정말 못하는지를 명백히 파악하고 계셔야 아이템을 찾아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정말 싫어하니까 당연히 옷도 못 입겠죠. 그런 사람이 의류 쇼핑몰을 창업한다? 그걸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잘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잘 아는 동네, 그리고 내가 했던 일, 또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게 좋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갖는 게 좋냐?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아하는 일도 분명히 직업으로 갖다 보면 싫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는 모닝콜로는 안 해놓습니다. 콜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로 해놨더니 그 노래가 점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약간 좋아하는 일과 제 직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본인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좀 놔두시고 잘하는 일 위주로 창업 아이템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제일 베스트야 물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그 융합이 됐을 때죠. 뭐 요즘에 하는 말로 흔히 덕업일체라고 하는데 약간 방송인 백종원 씨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종원 씨는 요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시죠. 방송에서 요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아는 지식을 보면 저거는 정말 좋아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지식과 그런 스킬이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건 좀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그 아이템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템을 내가 잘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를 먼저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템 선정 원칙 세 번째,
수익성을 낼 수 있는가?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사업할 의미가 전혀 없죠. 어떤 아이템을 하나 선택하셨다면 이 아이템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실 때 아마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갈림길이 박리담회로 갈지, 또 두 번째 선택길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갈지인데, 개인적으로는 박리담회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박리담회 사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롱런 하신 분을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박리담회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유통 쪽입니다. 유통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꽤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소매로 판매를 해서 박리담회로 많은 수익을 낸다, 또 지속적인 수익성을 낸다라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백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백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택배비에서 마진을 남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정말 싼 거, 뭐 1,000원짜리 뭐 팬티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 팬티의 원가는 아마 몇백 원 안 할 겁니다. 판매가가 1,000원이니까요. 근데 그 팬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1,000원짜리니까 무료 배송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하면서 2,500원 택배비를 지불합니다. 이 경우에 고객들 같은 경우에 1,000원짜리 팬티를 구매하면 2,500원의 택배비를 내야 되니까 택배비 아깝죠. 그래서 보통은 팬티를 많이 삽니다. 근데 개 중에 정말 한두 벌만 사고 택배비 2,500원만 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사랑 거래를 해서 나는 하루에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를 보낼 테니까 보통 업체한테 택배비 2,500원 주는 거 우리한테는 1,500원만 줘,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는 택배비가 2,500원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 내가 내는 택배비는 1,500원인 거죠. 그럼 거기서 1,00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백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팬티를 팔 때는 실제로는 200~300원밖에 못 남기지만 택배비에서 1,000원을 남기는 방법으로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박리담회로 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이걸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아마 꽤나 사업 수완이 아마 좋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수익은 당연히 나야 되는 아이템을 고르셔야겠지만, 이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실 때 주저없이 고부가가치 사업 아이템을 꼭 선택하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박리담회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선정 원칙 네 번째, 지속성 있는 아이템인가? 앞서서도 잠깐 지속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이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그 아이템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치고 빠지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사업 수완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약간 천부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타고난 건데,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분도 안 됩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 같은 또 지금 보고 계신 일반적인 분들은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번 이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 세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아이템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이템을 바꾸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가셔야 아이템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업을 잘 된 상태에서 아이템을 바꾼다고 하시면 바꿀 이유가 없죠. 아이템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네, 돈 투자해서. 예로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인형 뽑기방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시들해졌죠. 특히나 우리나라에 약간 이런 아이템이 워낙 많은데, 작년에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건너 아는 분은 막 뜨기 바로 직전에 인형 뽑기방을 창업하신 다음에
거의 정점에서 권리금까지 받고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권리금 받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은 아마 좀 손님이 많이 줄어서 아마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이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는 이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아이템으로 롱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아이템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이템 선정 원칙 5번째,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가. 꿀팁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아주 기발한 아이템,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모르는,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정말 기발한 아이템 아니고서는 현재 대부분 레드오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드오션을 퍼플 오션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파란색을 섞어야죠. 그 파란색이 차별성인데, 본인께서 만약에 차별성을 갖고 계시다, 이거는 기존 사업자랑 분명히 내가 다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을 나한테 끌어올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이 이미 레드오션이고 나는 차별화를 둘 게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아이템이 없다고 했을 때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정책밖에 없어요. 예,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10,000원에 팔던 걸 나는 990원에 팔겠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팔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가격이라는 것은 요즘에 가격 비교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도 바로바로 캐치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판매자들도 가격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총판에서 제품을 공급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에서 가격 정책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들은 페널티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하시겠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가격을 적게 해서 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박리담이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 마케팅 방법 이런 걸로 차별화를 둘 수 있지 않다면 그 아이템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템 선정 원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1강 꿀팁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제가 피드백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영상 길이가 약간 긴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좀 짧게 여러 번 올리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짧게 나눠서만 올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함축해서 야무지게 한번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템 선정 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과 선정된 아이템을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